술을 아예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조금씩 하시죠. 네. 네. 많이 하는 사람 있고요, 저 끝에요. 예. 아니야. 조금 많이. 네. 저도 술을 가끔 하는데요. 네. 원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서 평소에 단 거를 좀 피하는 네. 편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나서 다음 날에는 항상 물도 땡기고 또 단 걸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당신의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위험한 걸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당 좀 채워줘야지 하고서 먹어줬는데 위험해지는데 뭘 모르고 찍었는데. 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 중에 한 90%가 이 간에서 해독이 되는데요. 이때 해독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당분, 그러니까 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꺼내서 자꾸 쓰다 보면 그게 결국 혈액에서 포도당이 다 바닥이 나겠죠. 네, 그럼 이때부터 간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가 부족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외부로부터 음식을, 특히 단 것을 섭취해서 혈당을 올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너무 단 거가 많이 땡긴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저희 이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그 사이즈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서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맞습니다. 뭐 세포 수만 해도 3천억 개라고 하고 그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일 보면 해독 기능도 있고 또 면역 기능도 있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영양소를 합성도 하고 분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또 피가 모자라면 피도 만들어내고 대략 500개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간이 망가지면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비만까지 걸리는 분들이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에 지속적으로 다량의 독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다 지치겠죠. 굳어갈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하고. 안 하고. 화면을 지쳐서. 보시면요. 정상간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이 정상간으로 색깔도 불구스름하고 표면도 매끈하고 윤기도 이렇게 나고요. 하지만 독소에 장기간 노출된 간은 간 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섬유 물질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변 그리고 간경변이 있는 간에서는 간암이 아주 잘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인 간 질환의 경과가 정상간에서 지방간 또는 간염, 그다음 간경변, 그다음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술 끊어야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든 드시지 않든 간 해독에 대해 신경을 좀 쓰시는 게 필요하고 꾸준하게 간에 대한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간이 해독을 못하고 독소는 계속 쌓여 있으면 결국 뭐 간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평소에 우리가 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없습니까? 네,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간도 우리 몸이 위험할 때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이제 먼저 눈의 이 흰자 색상이 저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간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저희 친정 언니는요. 갑자기 이게 노랗다 못해 야광색이 되는 거예요. 약간 형광노라. 형광노라. 그래서 외계인. 바로 병원을 갔는데 그때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 기능이 나빠지면은 이 빌리루빈이라는 그 수치가 증가해서 우리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황달이라고 하는데 이 빌리루빈은 우리 몸의 적혈구가 그 제 역할을 다하고 소멸될 때 생기는 그 노란색 찌꺼기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가 왜 쓸개즙, 담즙 있죠? 이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는 건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고 결국 담즙을 통해서 이 대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혈액 속에 쌓이다 보니까 눈 또는 이렇게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오른쪽 어깨.
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간 건강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깨 통증이 시장만 다녀와도 이게 들면은 그렇죠. 얼굴이 빠질 것 같은데. 약간 오십견처럼 있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쵸, 이게 이게 사실 간이 안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이 간에 이 도달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뇌에 올라가서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뇌는 신호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뇌가 착각을 일으켜요. 네, 뇌의 착각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바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간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횡경막 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뇌는 오른쪽 어깨 부위의 통증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다 하면 일단은 정형외과 가서 근골격계 문제인지 관절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다 정상인데도 만성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은 반드시 간 관련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간 관련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 간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간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상당한 양의 혈액이 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간 기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간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간 건강을 되찾는 방법. 생활체육 전문가 우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간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뭔가를 먹어서 효과를 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운동을 통해서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한 동작,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 좋다. 예,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야, 좋다. 자, 먼저 바닥에 앉으실 거고요. 예, 시청자분들도 바닥에 앉으시면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에 앉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쿠션이랑 타올이 있잖아요. 타올을 이렇게 2개 정도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약간 높이를 만들어주세요. 만드시고요. 일단 쿠션을 대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요.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엉덩이 밑에. 예, 깔아주시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뻗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면 뻗어있는 다리는 아래로 긴 다리를 유지하면서 바닥에 붙여주시고 무릎을 구부리시는 다리는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볼게요. 아니, 김승환님은 너무 자세가 완벽하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시는데 이쪽 다리 쭉 뻗어주시고 얘를 당기는데요. 어깨에 힘을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만 하시면 엉덩이랑 허벅지 주변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간 해독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는 그런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30초 정도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하시면 되겠죠. 다리를 내릴 때 쿵 떨어뜨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리고 반대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렇게. 선생님, 저기 엉덩이 밑에 저 깔아주잖아요. 쿠션 같은 거. 그거 꼭 깔아야 돼요? 이거를 안 깔아도 되는데요. 엉덩이 밑에 깔면 골반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접혔던 골반 앞쪽과 허벅지 주변의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부터 하는 동작 때문인데요. 자, 팔과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보세요. 자, 모관 운동 다 아시죠? 우리 몸에 엄청난 모세혈관이 51억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팔다리에 38억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를 털듯이 털어주시는 거예요. 한 10초, 짧으면 10초, 길면 팔다리 드실 수 있으면 한 30초 정도 털어주시고 힘드시죠? 그리고 툭 떨어뜨리세요. 툭 떨어뜨리시는데 지금 김승환님은 굉장히 유연하셔가지고 다리를 드실 수 있어요. 한번 쿠션 빼볼게요. 무릎 잠깐만 구부려 보세요. 정말 유연하네요, 생각보다. 다리 한번 들어줘 보세요. 네, 굉장히 유연하시잖아요. 되게 하체가 유연하세요. 김승환 화이팅! 제가 볼 때는 이게 못 올리는 분도 꽤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럼 이걸 약간 잡고 올려도 상관없나요? 잡고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10초 이상 이렇게 털어야 되잖아요. 이때 굉장히 막 혈압이 막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반 밑에 쿠션 한번 대볼게요. 엉덩이를 들고
예, 그거 편하다. 훨씬 편하죠. 아, 편하네. 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배심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해서 털어주시면 됩니다. 털 때는 먼지를 털듯이 30초 정도 강하게 먼지를 털듯이 털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동작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 일단 모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진동을 하듯이 털어주시면 예,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간에 혈액 공급이 잘 되니까 해독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예, 독소 배출도 원활하고요. 아 근데 예, 힘드시죠? 이거 조금 했다고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좀 그게 싹 가시고 눈도 맑아지네. 완전 신기해 이거. 김종환 씨는 어떠세요? 땀이 확 나면서요. 이건 정말 간으로 혈액이 닿은 느낌. 그 끝에 있던 것들이 싹 다 이렇게 몰린 느낌이에요.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예, 이게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건데 너무 좋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혈액 순환 체조를 알려주신 우리 우지인 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혈액 순환 체조 함께 봤는데 우리 이강현 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체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스트레칭과 함께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혈액 순환에 좋은 혈자리를 눌러주게 되면은 간 건강에 2배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혈자리는 갈비뼈 부위의 기문경혈인데요.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젖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갈비뼈 2개 정도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위치에 있는 경혈인데 갈비뼈 2개가 어렵다면 그냥 6cm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경혈입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죠. 아파요. 일단 이 기문혈을 눌렀을 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나도 아픈데. 네, 그다음 혈자리는 옆구리에 있는 장문경혈인데요. 양쪽 팔꿈치를 붙였을 때 이 팔꿈치 끝이 옆구리에 닿는 부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장문혈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과 그리고 간과 연결된 담관에 독소가 많은 경우에 오른쪽에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장문혈은 간의 기를 소통시켜가지고 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눌러야 돼요? 대개 이제 한 부위를 10초 정도 지긋하게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것이 좋은 지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에 대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는 것처럼 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헛개차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간 해독된다. 이거는 많이들 좀 무조건이죠. 헛개나무가 왜 헛개나무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제가 듣기로는요. 네. 이게 마시면 술 해독이 너무 잘 돼서 숙취가 싹 헛개 된다. 술 먹은 게 헛개 된다 해서 헛개나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텐가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된다. 헛개나무가 우연히 술독에 빠졌대. 자기가 자기가 우연히 술독에 빠졌는데 그 술이 물이 됐다는 거야. 그런 소문. 그래서 무조건 헛개나무는 그럼 술이 헛개 됐네 그냥. 헛개된 거지. 그러니까 술이 헛개돼 버려서 그래서 헛개나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술 먹고 헛개 보여서 헛개나무 물을 마셨더니 헛개 안 보여서 헛개 안 보이는 나무다. 재밌다. 재밌어. 오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박미영 엄지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먹은 술도 헛것으로 만든다? 헛개나무차. 과연 그 효과는? X입니다. X입니다. 이제 패널분들이 헛개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진짜 정답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누구셨을까요? 글쎄요. 승환이 형? 의외로 김승환 씨가 네. 진짜
진짜? 네, 정말 식료본초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맞죠? 네. 내가 들었다니까요. 본인이 읽은 게 정확하게 아니고. 기억을 예. 하고 계시네요. 술독에 헛개나무 가지를 빠뜨렸는데 그 술이 물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식료본초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경본초라는 책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헛개나무로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집에 술을 지어서 보관하면 술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헛개차 안에는 숙취를 해소한다든지 간의 독을 돕는 성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헛개나무의 뿌리, 잎, 열매에 간을 보호하고 알코올 해독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정답이 그럼 오 아니에요? 아니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간에서도 헛개나무를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하루에 권장량을 한두 잔 정도로 정했고요. 환자의 경우 간 기능이 이미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간독성이 보고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또 헛개나무입니다. 많이 드시면 막 해독이 잘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두 잔이 적정량인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B형 간염인 사람과 술잔만 돌려도 감염된다. 이거는 정확히 아는데 이건 X입니다. 왜냐면요. 이 소주를 마실 때 이렇게 잔을 돌려야 또 정도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 자연스럽게 소주의 알코올이 소독을 시켜. 그 정도로 독한 B형 술을. 간염 정도는 예. 옮지 않아. 소독을 싹 시켜줘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술 뭐 이렇게 버린 데다 이렇게 주둥이를 소주잔을 이렇게 한번 해서 주잖아. 소주 21도 정도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수술하는데 소주를 부어가지고 손이.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감염이 된다가 세 분이고 김성환 씨 논리는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감염이 안 된다라고 지금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단순합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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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이 되는 거죠? 이거 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설명은 틀렸고요. 알코올로 바이러스가 소독이 되려면 일반적인 소주 농도보다 100% 가까운 순수한 알코올로 바이러스를 처리했을 때 이제 죽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정답 X인지. 그러냐면요. 홍록기 씨가 몇 년 전에 간수치가 3,000 이상 올라갔다고 네. 하셨는데 급성 간염이잖아요. 예. 제가 아마 그때 A형 간염 아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네, 그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A형, B형, C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는 A형 간염 유일합니다. 하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간염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형,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간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절대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입으로 옮기는 게 A형 간염이라면 그러면 술잔을 돌리면 A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릴 얘기예요? 수 있다요. A형은 걸릴 수가 있다? 네. 바로 A형 간염 우리가 분변, 오염된 사람의 어떤 분변이나 그것도 입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염된 손, 음식, 물 이렇게 입을 통해 감염된 특히 환자와의 접촉률이 굉장히 높을 때 감염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A형 간염을 좀 이렇게 진단받은 분들은 식기라든가 수건, 음식, 음료, 약품까지도 함께 쓰는 걸 좀 철저히 금하고 감기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번 제가 걸렸었으니까 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예방접종 안 해도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A형 간염 예방 접종은 정말 필수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으로 자리를 옮겨 더욱 알찬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지제왕입니다. 자,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간 건강하면 지방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도 검사하면 지방간이 조금 있고요. 꼭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간이 나빠지는 건 술이잖아요. 그렇죠. 술 때문이면 술을 끊으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영 씨 없어요? 어느 게요? 지방간. 간이 없어요? 간이 없어요? 아니 그 얘기 방송과에 그 얘기는 있더라고. 간이 없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아니
지방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네, 아니 지금 지방간 얘기하셨잖아요. 이 지방간이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정말 술 때문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또 술을 안 먹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과연 전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한 80% 되겠죠. 그 정도는 되겠죠.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이 오히려 거꾸로 2대 8. 비알코올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이 그래요? 생길 수 있다. 아니 네, 그 어떻게 말이 비알코올성이 진짜. 훨씬 많을 수가 있죠? 오 마이 정말 갓. 억울하다. 10명 중에 8명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간을 진단받으면 저 술 안 먹어요 먼저 예. 말씀하시거든요. 술 안 먹는 분들이 지방간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최근 5년간 정말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평균 21%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장모님께서 술을 한 방울도 못 드세요. 홍록희 씨처럼. 그런데 항상 검사해보면 지방간이 좀 심하게 나오신다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식습관, 네, 그리고 늘어나는 비만, 여기에 당뇨 등등이 있는데 일단 지방간이란 건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축적된 거잖아요. 네, 근데 간이 해독도 하지만 사실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지방이나 이 탄수화물을 갖다가 적절하게 먹으면 싹 에너지로 쓰면 되는데 이게 과다하게 섭취되면 결국은 지방산으로 전환이 돼서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술을 안 마셔가지고 지방간 걱정은 전혀 안 했거든요. 어떤 검사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방간은 그 초음파 검사로 쉽게 진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김승환 씨하고 홍록희 씨 간 염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한번 간 건강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가능해요? 네,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장비를 가져왔대요. 초음파! 너무 좋네요. 우리 김승환 씨, 홍록희 씨 간 건강을 지금부터 한번 이 자리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오늘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 누가 먼저 할까요? 홍록희 씨 먼저 검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만만하네요. 아니요. 저도 제 간을 본 적이 없어서. 술을 전혀 안 드시니까 그러니까 네, 술을- 간이 완전 이게 숨을 좀 배를 불룩하듯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를 반복하시고 불룩했다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나온다. 배를 불룩해 보세요. 이게 이제 가운데 간을 잡은 거고 이거 오른쪽 간 또 불룩해 보세요. 꺼뜨렸다 불룩해 보세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거. 저 위에 약간 홍록희 씨는 네. 지방간이 겁나긴 해요. 왜냐면 제가 간 수치가 3천까지 올라간대요. 3천 갑자기 그래서 녹화하다가 쓰러져 갖고 바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급성 간염이었던 홍록기. 현재 간 상태는 지방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비교적 매끈한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고 지방질도 많이 집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검사하면 다 좋게 나와. 지방이 어느 정도 껴있어야지 흔히 지방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보통 한 5% 중량이 5% 넘어갈 때 지방간이라고. 전에 그 급성 간염을 심하게 알았다고 하시지만 간이 워낙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 손상된 간 세포가 다시 재생해서 정상 간으로 지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좋다. 다시 너무 불러볼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정기적인 검사를 좀 받는 게 좋겠죠? 네, 특히 이제 간 질환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네. 또는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높다든지 하면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 씨입니다. 김성환 씨는 본인 특별히 간이 안 좋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교수님, 저는 예전에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이제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술 끊은 지 꽤 됐지만. 김성환 씨 몇 년 됐어요? 술 끊은 지? 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근데 운동 열심히 하셔서 운동 많이 운동을 하시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어디 손이라도 잡아드려요? 지방 1도 없어 보여요. 어디요? 아닌가? 왜 떨리지 내가? 배를 한번 불러오게 보시고요. 지방간이 있네요. 지방간이 있네요. 말도 안 돼. 아까 홍록 씨 볼 때랑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고. 진짜 좀 뿌옇다. 그러네요. 뿌옇습니다. 야, 희한하네. 운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술이 진짜 술도 끊었는데. 옛날에 마셨던 거가 남아있네. 술을 끊었다고 해도 아마도
예전에 드셨던 술 기운이 남아있지 않을까. 네. 또 그 영향이 좀 있는데 지방간의 우리 정도를 경도, 중등도, 뭐 고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간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주 고도고 근데 지금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도면 그냥 경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여기 보시면은 블록해 보세요. 간에 낭종이 하나 있는데요. 간에 낭종이 하나 있는데요. 김승환 간 낭종 발견. 과연 괜찮은 걸까? 네, 간에 물지 뭐 무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이요? 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간의 왼쪽 간에 3mm 정도 약간 까만 점이 보여요. 네, 그거는 간 낭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얇은 막이 있고 물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물혹 뭐 이렇게 종양 익은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 낭종은 그냥 경과를 봐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저 낭종이 네. 그냥 두면 발전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조금씩 커지는 분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양성 간 낭종이라고 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은 낭종이에요. 양성. 그거보단 지방간을 더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네, 김성환 씨, 네, 수고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지방간 술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아니 근데 저는 혹도 있고 아니, 근데 간 낭종은 10분 중 검사하면 서너 분 중은 다 나오는 굉장히 흔한 경우. 아 그래요? 네, 너무 작아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체격이 많이 나가고 비만인 분들이 당뇨병이 잘 생기지만 마른 분들도 당뇨병이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배가 많이 나오고 뭐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해야 꼭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체형이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방간은 5, 60대 중년 남성분도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중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지 않더라도 이런 시기가 좀 잘못되는 경우에도 날씬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도영 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나왔는데요. 민경윤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꾸준한 매실 섭취로 건강을 되찾은 민경윤 씨. 지금 이맘때 직접 키운 매실을 따는 게 집안 연중 행사라는 부부. 매실은 간에 좀 해독도 많이 되고 건강에 또 좋고 그래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뭐 나무가 커지고 많이 열다 보니까 친구들도 와서 좀 따가라고 와서 좀 주고 고마운 나무입니다. 누구보다 마음 편하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는 민경윤 씨. 집안에서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근데 선생님. 예. 그림이 되게 지방에 뭐 가득하네요. 그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원래 어렸을 때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은 2-3시간씩 그리고 있어요. 아, 이 그림을 직접 그리시나요? 예, 직접 그리고 있어요. 화가시구나. 이게 좀 아마추어 화가죠, 뭐. 7년 전 한 차례 시련이 온 이후에 그림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내 이제 그 대장 내시경 한다고 할 때 따라갔는데 온 김에 초음파 한번 하고 당신도 하지 그래서 그 누워가지고 초음파 하다가 그래서 알게 됐죠. 간이 간경변 상태가 돼 있는 거를. 어머님이 그 59에 그 비형 간염 그 간경변으로 해서 돌아가셨고 두 형님들이 50대 초반에 간경변으로 다 돌아가셨었죠. 그게 집안 내력입니다,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했죠. 약을 먹을 때가 이제 된 건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한 번 악화된 간 건강은 그의 발목을 잡고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간경변 그 소견 받고 10개월 정도 약 먹고 2015년 10월 말에 간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그에게 청천벽력 같았던 간암 선고.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간경변에 간암까지. 암덩어리가 커져갈수록 건강은 악화됐고 불안감 또한 커졌다는데. 어머님이나 두 형님들도 결국에 한갑을 못 넘기셨었고 나 그때 59이었을 때인데 그래서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건가 보다 생각했던 거죠. 아직도 암이라는 병은
내가 암이야,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암이야 하면 굉장히 충격이에요. 간암 선고 후 눈앞에 마주한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아내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민경윤 씨. 수술을 받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며 간암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환우들에게 공유하며 본인의 건강관리 또한 힘쓰고 있다고 한다. 항바이러스제만 일찍 먹으면 되는데 그 치료 타이밍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말라고. 근데도 아직 우리나라 환자 중에서 정기검진 받고 병원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이 비형간염 환자 중에서 2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죠. 간암 진단 이후 하루 2시간씩 했던 걷기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에 현재는 별다른 전이 없이 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민경윤 씨. 특히 평소 매실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다는데 간암이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좀 좋은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이 매실이 그 간의 해독작용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청으로도 먹다가 장아찌도 먹고 좀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간 상태도 많이 호전되는 것 같고. 간 건강을 위해 4년째 매실을 챙겨 먹고 있다는 민경윤 씨. 특히 간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준 특별한 매실 활용법이 따로 있다는데. 이건 제가 특별히 활용해서 먹는 거, 이게 매실고라고 하는 겁니다. 민경윤 씨만의 특별한 매실 활용법은 다름 아닌 매실고? 매실고는 그 오래 달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좀 걸쭉해가지고. 예. 매실청은 오랫동안 묵어야 되는데 매실고는 이게 하루 만에 해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죠. 예. 기력이 떨어지고 좀 덥고 할 때 그 시원한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은 간에도 좋고 힘도 나고. 염증 완화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매실고 만들기. 먼저 깨끗이 씻은 매실은 뾰족한 물건을 이용해 꼭지를 제거한 다음 매실의 과육과 씨는 분리해준다. 손질한 매실은 물 한 컵과 함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준다. 이렇게 곱게 간 매실을 약불에 타지 않게 저어주며 끓여주면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걸쭉할 때까지 저어서 만듭니다. 아니 근데 3시간 넘게 이렇게 있으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제 아프고 나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건강에 의뢰해가지고 별로 힘 안 들게 그냥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실고의 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매실고가 완성된다. 하루에 2잔 매실고차를 즐겨 마신다는 민경윤 씨. 그렇다면 매실고는 영양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매실을 갈아서 오랜 시간 달여 만든 매실고는 매실의 영양 성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을 파괴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또한 열을 가하는 동안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무메후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매실을 활용한 식단 또한 즐긴다는 민경윤 씨. 최고지. 드시는 건 뭐예요? 우리 집 매실 많이 먹으니까 매실장아찌 양념해가지고 쌈 싸서 반찬 없을 때 간단하게 먹는 밥이에요. 오, 맛있어 보여요. 네. 너무 큰데? 진짜 맛있어요. 장아찌랑 밥이랑 쌈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요. 네, 맞아요. 간이 딱 되고 이제 장아찌 아무래도 짭짤하니까 이게 특별히 근대를 써요. 근대가 부드러우면서도 식감도 좋고 쌈 싸기도 좋고 해서 항상 근대를 씁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성공했네요. 매실 쌈밥의 또 다른 주인공 근대. 매실과의 영양적인 궁합 또한 좋다는데. 근대에는 실인직산과 캠퍼롤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간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실에는 체내 흡수를 높이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매실과 근대를 함께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실 쌈밥에 들어갈 매실 장아찌는 물기를 꽉 짜준 다음 입맛을 돋아줄 각종 양념장과 채 썬 파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준비해준다. 근달은 끓는 물에 약 20초 정도 데쳐낸 다음 근달을 깔고 밑간을 한 잡곡밥과 매실 장아찌를 넣고 돌돌 말아주면 맛과 영양이 한 쌈에 가득 매실 쌈밥이 완성된다. 특별한 매실 활용법으로 간 건강을 되찾은 민경윤 씨. 지금처럼 잘 관리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서로 모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간 건강과 염증 완화를 돕는 피루부산 성분이 풍부한 매실. 하지만 신맛이 강한 매실은 과다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매실과의 경우 하루 2스푼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매실과육의 경우 하루 3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간암으로 매년 10,000명이 넘게 사망했고 초기 발견이 어려워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우는 간. 70% 이상의 손상에도 증상이 미미해 조기 진단 확률이 낮은데 간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3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아도 재발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더욱 위험한 장기 간. 얕보다간 큰 코 다친다. 만성 피로로 시작된 지방간 자체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데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각혈까지 간이 보내오는 내 몸의 위험 신호. 무덤덤하게 그냥 넘겼던 거예요. 그게 정말 간암이 되고 간경화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만성 피로로 시작돼 눈 깜짝할 사이에 간암으로 진행됐다. CT 사진을 보니까 간암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또 복수도 차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상황인데 현재는 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떨까? 과거의 모습은 모두 잊어라. 간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구경호 씨. 건강인의 간암 극복 비법은 무엇일지 간 건강 골든타임을 잡아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이곳에서 건강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건강인은 보이지 않고 급기야 전화를 걸어보는 제작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알약방 제작진인데요. 이쪽에 계시다고 해갖고 왔는데 안 계셔서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예, 저 금방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기 멀리서 보이는 의문의 택시 한 대. 혹시 건강인이 탄 택시? 저기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오늘의 건강인 구경호 씨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건강인 구경호입니다. 간암을 극복한 국영호 건강인.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택시로 운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에게도 반전 과거가 있었다. 제가 예전에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직업 특성상 늘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간이 안 쌓일 수가 없어요. 눈이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피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간암, 간경화, 말기 한 달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청천벽력 같던 시한부 판정.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였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 번은 일하다가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기침을 했더니 세상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나 어지러워 하고 누워있는데 그냥 혼절하고 말았어요. 그게 정말 간암이 되고 간경화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현재는 간 이식 수술 후 간 건강을 잘 관리해 8년 동안 재발하지 않아 간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구경호 건강인. 간암은 직업병이라고 생각해요. 이식을 받아서도 많은 분들이 또 재발하고 그러는데 정말 귀하게 받은 간이기 때문에 조그만 습관이라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이식 수술을 했다고 간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간 절제술은 5년 내 재발률이 50%이지만 간 이식 수술 후 재발률도 10%나 됩니다. 따라서 간암을 앓고 있을 당시에 혈관에 떠돌아다니던 간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간을 이식받아도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암을 극복한 1% 건강 비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 서울 곳곳을 운전 중인 건강인. 잠깐의 휴식 시간. 안전하게 주차한 뒤 마스크를 벗더니 뭔가를 먹는다. 과연 그 정체는? 건강인의 생활 속 두 번째 관찰 포인트. 출근 준비에 한창인 건강인. 여보. 급하게 건강인을 부르는 아내 지설래 씨. 버선발로 나와 건강인에게 뭔가를 건네는데 그 무언가를 또 먹는다. 과연 그 정체는? 건강인의 생활 속 세 번째 관찰 포인트. 집에서 여유를 즐기던 건강인 부부. 그런데 그때 노래를 틀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두 사람. 춤사위를 보니 꽤 익숙한 듯한데 혹시 춤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까? 과연 건강인의 1% 건강 기밀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네, 오세요. 건강유치 박정입니다. 예, 저희 남편 방에 있어요. 아, 그러나요? 예. 건강인의 방으로 향하는 박주영 주치. 그곳에서 건강인 구경호 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관찰 카메라에서도 보니까 뭘 드시고 계시던데 이거 뭘 드시는 거죠? 아, 이거요? 미역 부각이에요. 미역 부각이요?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 건강인이 일과 중 짬이 날 때마다 간식으로 챙겨 먹는다는 것의 정체. 일할 때도 집에서도 미역 부각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건강인이 간식으로 미역 부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역 같은 해조류가 간에 좋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특히 미역은 간의 그 독소를 쫙 빼주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드시고 계시구나. 네. 미역은 성질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간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알긴산과 간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역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지설래 씨. 자, 재료만 봐도 심상치 않은 요리가 탄생할 것 같은데 내조의 여왕답게 흰쌀밥 대신 단백질이 가득한 콩밥으로 영양가를 업시키고 소 안심구이로 단백질을 추가. 여기에 두부구이와 미역 무침까지. 건강인 부부의 고단백, 고열량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보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보이네요. 네,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요. 간암 수술하신 분들이 고단백, 고열량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간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매우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꾸린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예. 간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 식습관부터 바꿨다는 건강인 부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먹고 또 먹고 박주영 주치의 먹성. 이 고단백 식단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 먹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우리는 식사하고
먹는 게 있어요. 식사 마쳤는데 또 드시는 게 있어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구경 후 건강인이 식사 후에 꼭 챙긴다는 것의 정체는? 들어보세요. 근데 이건 뭐죠? 아, 그거요? 밀크 시슬이에요. 밀크 시슬이요? 건강인의 생활 속 두 번째 관찰 포인트! 출근 준비에 한창인 건강인. 그때 아내가 건네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밀크 시슬. 밀크 시슬은 엉겅퀴로 알려진 국화과 식물로 씨앗에는 실리마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각종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지방간, 간경변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에게 실리마린을 섭취하게 한 결과 간 수치가 감소하면서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밀크시슬 속 실리마린은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간 이식 수술 후에 간에 뭐가 좋을까 이제 수소문을 해봤는데 주위에서 이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는 피로감도 덜하는 것 같고 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 밥상에 이은 또 다른 1% 건강 기밀은 무엇일까? 밥 먹었으니까 우리 운동하자. 하나, 식사를 마친 건강인 곧바로 운동에 돌입? 아니 근데 운동이 아니라 춤을 춘다? 지금 춤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춤이 아니라요.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을? 다시 살펴보니 발의 앞부분은 땅에 닿지 않고 발 뒤꿈치만을 디디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춤이 아니고 운동이었던가? 이렇게 뒤꿈치로 하시면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방간이 다시 안 걸리려면은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 격한 운동하면은 뼈와 근육에 무리가 가니까 이제 사소한 습관부터 이제 고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간단한 습관부터 고쳐서? 예.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건강인이 알려준 대로 발 뒤꿈치로 걸어보는 박주홍 주치. 과연 그의 반응은? 야, 이거 해보니까 여기 대퇴사두근하고 이 종아리 근육이 상당히 수축이 되면서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이게 면역력이 높아져요. 지방간과 몸 근육은 얼핏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간 조직이 점차 굳어지는 섬유화가 진행되면 팔, 다리의 근육량이 줄고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의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중년의 근육량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택시를 운전하며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는 건강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의 쉬는 시간. 오래 앉아있는 직업의 특성상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한다는 건강인. 그리고 일할 때에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밀크 시슬. 밀크 시슬은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건강하게 되지 않겠어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집사람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한우 백년 살고 싶어요. 제가 진단한 구경호 건강인이 간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비법은 간 이식 수술 후 간암 예방을 위해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일상생활 습관을 알약방이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내 몸이 보내오는 이상신호 만성 피로. 당신의 간이 위험하다. 강경화에서 간암까지 갈 수 있다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잘못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막 저기하게 안 하는데 왜 지방간이 있나 싶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간은 70%가 망가져도 별 증상이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40대, 50대에서는 사망률 1위로 간 질환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눈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이런 눈을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지방간 타파, 간 건강을 사수하라. 난 이제 지쳤어요 미영. 피곤함에 지쳤어요 김. 눈도 침침 지방간도 너무너무 싫어요. 간 건강, 눈 건강 한 번에 잡자. 14일의 도전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14일의 도전 스타트.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평소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간 질환 때문에 괴롭다는 오늘의 도전단.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피곤이 좀 빨리 오고 좀 무기력하고 지치고 자꾸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고 지방간 때문인지 매일 피곤해하는 이영재 씨. 술은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 그래서 눈이 되게 침침하고 피곤하고 잠이 많아졌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잠을 잘 자지만 피곤함과 시력 저하까지 왔다는 최미영 씨. 또 이렇게 눕게 되고 또 눈이 이렇게 눈 꺾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찐득찐득하면서 눈이 침침하고 그래요. 만성 피로에 눈이 침침해졌다는 김귀임 씨까지. 자, 먼저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건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영재 씨. 일어나야지. 지금 빨리 나야지. 뻐꾸기는 지금 10번을 더 쉬었는데 빨리 일어나. 지방간 때문인지 매일 피곤하다고. 유별나게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네요. 중간중간에 잘 눕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 더 이렇게 늦잠을 피고 둔해지는 것 같아, 몸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잠을 깬다는데요.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침이라면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그걸 안 먹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꼭 일어나면 먼저 아이스크림을 먼저 찾고. 아이스크림의 시원함과 달달함에 피로감까지 날아간다는 영재 씨. 그런데 먹어도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에? 미쳤어 정말. 이거 한 통을 다 먹고 그래 그걸 또 먹어? 네, 아이스크림 맛인데 주시고. 미쳤어. 그날 오후 함께할 수 있다면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영재 씨. 아내와 틈틈이 연습을 한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 여기 함께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네. 여기잖아요. 여기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면. 먼 데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가까이 글씨를 보면 글씨가 막 이렇게 흐리고 막 두 개로 보이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거기 또 눈물까지 이렇게 막 나니까. 지방간을 오래 앓으며 눈 건강까지 안 좋아졌다는 영재 씨. 간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이 많다고요. 강경화에서 간암까지 갈 수 있다니까 제 자신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보아하니 국수 요리를 하나 봅니다. 국수 삶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귀임 씨. 그런데 깜박한 사이 물이 팔팔 끓어 넘치네요. 아이고 이를 어째.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아이고 뜨거워. 이거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아이고 깜빡 졸았나 봅니다. 내좀 봐. 뭐 조금만 하면은 피곤이 금방 오고, 그러고 그냥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 졸을 때가 많아요.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함이 많아졌다는 귀임 씨.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맛있는 잔치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알았죠. 귀임 씨가 좋아한다는 잔치국수. 맛있게 잘 먹네. 그런데 어째 먹는 게 시원치 않아 보이죠? 많이 먹을 것처럼 삶았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입맛이 뚝 떨어져서 안 들어가네요. 간 수치가 안 좋고 그러면은 계속 어디 갔다 오면 눕고 싶고 뭘 조금 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눈이 또 이렇게 또 침침해지네. 아 여보 더 먹고 가 옆에 그 뭐 한 번 같기도 하고 그 글씨 쭉 뭐야? 1년 전 지방간 진단을 받은 귀임 씨. 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 눈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왔다고요.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눈꺼풀에 자꾸 눈곱이 낀 것 같은 증상까지, 거기에 피부 질환에 관절 통증까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막 저기하게 안 하는데 왜 지방간이 있나 싶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셔서 간만 안 좋다 소리만 들으면 무섭고 걱정이 되고 그래요. 최근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지방간이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는 미영 씨. 돋보기를 쓸 정도로 시력까지 떨어졌답니다. 이게 이제 간이 나빠지면 눈도 같이 나빠진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잘 안 보이고 퍼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보기 힘들스럽고. 도전단 3인의 간 건강 상태 과연 어느 정도일까? 먼저 이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몸의 균형을 알아보는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 거기에 간의 혈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간 초음파 검사까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보이시는 게 간 수치거든요. 빨갛게 나오면 이제 높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AST라는 거, ALT, 그리고 GGT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높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간 수치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뿌얘져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고 간이 조금 부어 있고 그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고. 이영재 씨 혈액 검사상 간 효소를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모두 높고 지방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방이 많이 낄수록 밝게 보여요. 군데군데 보시면 이런 곳은 조금 더 밝고 여기는 조금 더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밝고 조금 더 밝고 이 정도 수치가 나와요. 김귀임 씨 간 초음파상 지방간이 심하지 않지만 살 때문에 지방간 중정도의 상태입니다. 고지혈증 수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초음파죠. 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방간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래쪽이 뿌옇게 나와요. 위쪽은 경계가 확연히 보이는데 아래쪽은 잘 안 보이죠? 이런 데 같은데 이쪽은 뒤쪽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조금 심해요. 술도 안 드세요. 간염도 없어요. 근데 지방간이 벌써 이 정도 진행이 돼 있다는 소리는 결국 살 때문이라는 소리인데 관리를 하셔야 될 거의 마지노선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최미영 씨 도전단 3인 중 지방간 상태가 가장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과 배설을 담당하는 가장 큰 장기 간. 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간의 역할이 저하되면 체내 노폐물이 혈액, 소화기관 등에 쌓이게 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 해독되지 못한 물질들이 점점 더 많아져 만성염증, 심뇌혈관 질환, 당뇨, 암까지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70% 이상 망가져도 피로감만 느낄 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리웁니다. 최근엔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잦은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 대사증후군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내장 지방이 증가해 지방간의 위험도도 높다고 합니다. 도전단 3위는 간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눈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눈 건강이 나빠지다 보면 황반병성이나 백내장 같은 이런 눈을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지키시려면 간 건강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돼요. 간과 눈은 다양한 건강 상태에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구에서의 특정한 소견은 때론 특정 간 질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과 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눈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 시슬이 있는데요. 밀크 시슬이요? 밀크 시슬은 엉겅퀴와 유사한 국화과 식물로 씨앗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각종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해줘서 지방간, 간경변 등과 같은 질병 완화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눈과 피부 황달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0대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밀크 시슬에 실리마린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 수치를 감소시켜 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 유도주에서 혈장의 중성지방 및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억제해 체중 조절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알약방 다이어리인데.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14일의 도전 다이어리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있나? 응. 아들아, 너희 엄마 건강을 위해서 14일간 도전한단다. 파이팅 해주라. 김기임 14일의 도전 화이팅! 지방간 타파 도전 스타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부터 제 주식과와 같은 아이스크림, 이제는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두부, 야채 위주로 바꿨습니다. 채소와 단백질 식단으로 체인지업! 김귀인 도전자도 식단에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맛있는 거 먹네. 닭가슴살인데 간에 좋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맛있어. 먹을만해? 맛있네. 이렇게 밥상을 보면은 탄수화물이 없고요. 단백질과 무기질, 그다음에 신선한 비타민, 그다음 건가류 이렇게. 밀크 시슬 또한 잊지 않고 매일 섭취했습니다. 며칠 먹어보니까 몸이 피곤한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눈에 이렇게 흐릿하고 찐득찐득한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밀크 시슬의 실리마린을 백내장을 유도한 쥐에게 투여한 결과 백내장 진행이 14일 늦춰진 결과를 보였는데요. 체지방 감소를 위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록도 꼼꼼히 했고요. 일주일 후 중간 점검에 나선 제작진. 과연 도전자들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맞네. 뭐하고 계셨는데? 네, 운동하느라 배드민턴 치고 있었어요, 애기 아빠랑. 몸도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누구세요? 아버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배드님 어쩐 일이세요? 중간 점검 왔는데. 어머,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아버님 우리 어떻게나 지금 막 내려가셨는데 친구들하고 네. 뭐 손님이 오셨다고 고기 접대한다고 잠깐 내려가셨는데 1층에서 못 만났어요? 뭐는데? 이거 한번 가볼게요. 네. 고기 드시러 가셨다면서? 지방간이 심했던 이영재 도전자. 식단 조절에 실패한 걸까요? 그런데 어라? 운동 중이시네요. 에? 이제 고기 안 먹어요. 안 먹고 좀 기름진 거 피하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뭐 야채 위주로 또 운동 위주로 또 우리가 그 밀크시스 또 하루에 한 번씩 꼭 먹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몸이 아침에 가벼워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피로감에 힘들었던 지난날 지금은 일어나. 왜 지금까지 자고 있어?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요? 야, 이제 총각되고 있네요. 이렇게 젊어지고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이참에 우리 늦둥이 하나 나면 안 될까? 미쳤냐? 상쾌한
히야치. 우리 남편 일찍 일어나니까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화이팅! 드디어 14일의 도전 종료.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14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과연 결과는 어떨지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한 도전단 3인 많이 긴장한 모습이죠. 내장지방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신 거거든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세 분 다 2주간 좀 먹는 거, 이제 식이요법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체중도 조금 떨어졌고 이제 간 수치도 일정량 떨어지는 게 확인됐고 초음파 상으로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좋아지는 부분도 몇 군데 관찰이 되고. 피로감이 많았던 이영재 도전자, 중성지방 AST 수치가 감소. 지방간 상태 또한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귀임 도전자는 체중,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지방간 상태 또한 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살 때문에 지방간이 심각했던 최미영 도전자, 체중과 체지방률 감소. 지방간 상태 또한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지금 상태로 좀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간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분도 좋고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할 때 상쾌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일의 활력이 좀 느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14일의 도전 영원하거라. 14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